안녕하세요. 정보센터 989 김동수입니다. 정보센터 989 세종공론은 세종의 주요 이슈를 출연자가 브리핑하고 각자의 관점을 기준으로 의견을 좁혀보는 공동체 공론의 장이 되고자 합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박희숙 세종시 홍보특보님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도 여념없이 전에 옆에 듣곡지. 함께하시는 우리 네. 최태영 팀장님 잠깐 인사하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 혁신성과팀장 최태영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먼저 우리 네, 특보님 브리핑 예. 먼저 하도록 듣곡지 하겠습니다. 들고 왔습니다. 네, 오늘은 지금 신문지상에도 막 떠고 있던데 벨파스트시 혁신 그리고 경제 협력 확장을 노린다 이러한 제목이고요. 영국의 북아일랜드의 수도 벨파스트시가 대표단을 데리고 17일부터 오늘이죠. 20일까지 우호협력도시인 우리 세종특별자치시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방문은 2021년 영국 정부의 제안으로 세계 주요 도시와 스마트 시티 현황 교류 그리고 중소기업 해외 진출 경제 발전과 도시 문제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서 한국과 영국 트윈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세종시는 영국 정부가 실시한 도시 간의 유사성 분석 연구 용역 그리고 스마트 도시 조성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영국 내 혁신 스마트 지구 조성을 준비 중인 벨파스트시와 인연을 맺게 됐다고 합니다. 네. 이에 따라서 양 도시는 교류 협력을 이어오던 중에 지난 8월 7일 우호도시 협약을 체결을 했고요. 공통 관심사인 지능형 도시와 사이버 보안 그리고 공동 연구와 학술 교류,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 등의 협력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네. 네, 이어서 8월 8일에는 세종테크노파크와 북아일랜드 무역투자청 그리고 세종시 고려대학교에서 세종캠퍼스 퀸즈대학교 경제사이버보안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도 맺기도 했네요. 예. 네, 예. 자 이렇게 양 지역 간에 최민호 체결됐대요. 시장님이 아주 역점을 두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 사이버 보안 관련돼서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일환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결된 우호도시 협약으로 총 3건의 협약에 따른 후속 조치가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번 방문에서는 영국 벨파스트시는 세종시와 혁신 분야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 과제를 발굴하는 데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 대표단들은 벨파스트 시티를 비롯해서 북아일랜드 무역투자청과 영국 지역혁신공단, 퀸즈대학교 관계자 등 10명으로 구성돼서 왔고요. 이번 방문 기간에는 도시통합정보센터와 산학연 클러스터를 둘러보면서 스마트 시티 분야 정책을 공유했고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에서는 사이버 보안 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예, 여기까지 네. 다음 소식. 그래서 이제 할까요? 지금 시간이 없나요? 마무리 조금 예, 하면 예. 좋겠는데. 예, 얘기해 주시죠. 창조교육 경제혁신센터와 그 세종 테크노파크가 홍익대학교 메이커스페이스 방문을 통해서 어떤 스타트업 지원과 창업 세계 생태계 조성에 대해서도 논의를 계속 이어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로는 우리 세종도시교통공사 오늘 우리 최태영 팀장님을 오셔서 역할과 하는 일에 대해서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이게 이어지는 거군요. 네. 두 가지 아이템이 아니었고. 네, 이어집니다. 예. 우리 그 팀장님 예, 본인 예. 소개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예, 저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는 세종도시교통공사 혁신성과팀장 최태영이고요. 오늘 또 우리 특보님께서 또 좋은 소식을 전달할 수 있는 또 기회를 또 주셔가지고 저희 또 네. 공사에서 하고 있는 어떤 사업들과 또 사회공헌 활동들을 또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이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두 부 팀의 팀장을 겸직하고 계신 것 글쎄 같아요. 말이에요. 아닙니다. 예, 들어보시죠. 뭐. 지금 보도 기사를 저기 보고 연락을 주신 것들은 이제 행복나눔 네네. 꾸러미 지원 사업이라는 이제 사업입니다. 네. 이 사업은 저희 세종시 자원봉사 센터에서 주관적으로 하시는 예, 사업이시고요. 저희 참여 기업으로 저희가 이제 같이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를 했습니다. 지난 네. 9월 15일 경에 저희가 이 활동을 했는데요. 이게 지금 각 기업에서 물품들을 기부해 주세요. 뭐 네. 예를 들어 생필품들 위주겠죠. 뭐 화장지라던가 뭐 김치도 있고요. 뭐 다양한 생필품들을 저희가 포장을 해서 직접 어려운 가구에 이제 배달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한 사회공헌 활동입니다. 그
생필품들을 네네. 그 모집하는 일들을 그 우리 도시공사에서 한 건가요? 그 모집은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네. 이제 뭐 물품 기부라던가 혹은 그것들에 대한 포장, 배달 역할을 저희 임직원들이 네. 진짜로 자원봉사네요. 그럼요. 자원봉사자. 그 업무 시간에 하신 겁니까? 아니면 업무 시간이 때 맞춰서 저희가 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원 사업에 네. 참여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여기에 보면은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태종시 라이온스 클럽도 같이 예, 함께 예, 하셨나요? 예. 그러면 그렇습니다. 장소는 어디에서 진행된 건가요? 거기 북조치원 청사가 있어요. 조치원 쪽에 청사가 있는데 네네네. 그쪽에서 저희 모여가지고 다 같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뭐, 그러면 우리 팀장님도 직접 그날 하셨나요? 그럼요. 여기 사진도 저희도 있고요. 네. 이게 어떠셨어요? 그 에피소드가 조금 있는 게 저도 이게 저희가 4년째 하고 있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예. 지역에 이제 신도시물은 가진 않고요. 이제 지역 외곽에 계신 분들 위주로 저희가 배달을 해드리는데 네. 아마 에피소드가 있다면 하나의 그 일화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배달을 해드리러 갔죠. 좀 갔는데 어르신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네. 전화를 이제 드리고 조금 기다리던 찰나에 한 뭐 30분 지나서 오셨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더 감사해 하시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하시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시고. 네. 그러시더니 이제 냉장고에서 이제 뭐 상추하고 고추 같은 걸 좀 꺼내셔가지고 어르신이 어르신이 네. 감사하다고 이렇게 주시는데 그 마음이 좀 약간 울컥하더라고요. 따뜻하더라고요. 예, 좀 그런 일화가 좀 있어서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저희도 활동이라고 네, 좀 생각을 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마음을 서로가 교감하는 시간들이 직접. 있었나 봐요. 그렇죠. 네, 네, 네. 우리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네. 시골에 가면 뭐 변변한 게 없으니까 손님이 그렇죠. 오면은 네. 맞아요. 우물 펌프 있잖아요. 네, 네, 네. 펌프물 쭉 뽑아가지고 거기서 설탕을 타다 줬어요.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아, 커피나 뭐 이런 것들이 없었던 그렇죠. 시절이죠. 시골에서는 그렇다 보니까 뭐라도 그러니까 그래도 거기 설탕이라도 타서 네. 주었던 마음이신 그런 거. 기억들이 네. 있었던 것 갑자기 같아요. 훈훈한 감동이 막 듭니다. 네. 네. 그랬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랬군요. 우리 그러면은 또 그런 자원 활동들을 네. 그러면 정기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겠네요. 그렇습니다. 뭐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사업은 저희가 뭐 주도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매년 저희가 한두 차례 하고 있는 사회공헌 활동이고요. 이게. 네. 그 외에도 저희가 상당히 많은 사회공헌 어떤 활동을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대표적인 것들을 처음 하나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지역 어르신을 위한 승하차 도우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옛날에 우리 저희 버스 타실 때 보면 버스 안내양 그 기억나실까요? 예, 예, 예. 뒤에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네, 네, 가셨던 네. 그 저희 직원 혹은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마을 버스죠. 우리 저기 네. 조초이나 이런 쪽에는 제 어르신들도 많으시고 그렇죠. 전통시장을 보러 이제 장날에 많이 나가세요. 사구장에. 예, 예. 그럼 나가시면은 이제 짐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봉사하시는 분들이 같이 짐도 날라드리고 옆에 앉아서 말동무도 대여드리고 이제 그런 역할들을 저희가 이제 승하차 도우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은 네. 사실 그 안내양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도우미가 없는 상황이죠. 없죠. 예, 그 예. 운전 기사만 네. 이렇게 그렇죠. 예, 하고 계시고 네. 그런데 이제 오늘 짐이라든지 이런 거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운도 좀 딸리시기도 하고 그럼, 예, 예. 허리도 굽고 짐이 이제 많으시니까 이럴 때는 조금 그래도 도움을 드려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저희 예. 회사 입장에서도 그래서 같이 좀 날라드리는 역할도 하고 말동무 대여드리는 것도 참 좋아하세요. 같이 이제 도란도란 말씀 나누시면서 이렇게 버스 이용하시고 저희 어머니도 전화 한번 하면은 네. 하루 종일 하실 것 같은 텐데 네. 어쨌든 뭐 맞아요. 이런 네, 역할 도움이 하고 활동. 싶은 얘기들이 많아요. 어르신들도 네. 누군가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해요. 네, 그럴 거예요. 우리 특보님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버스 탈 일이 별로 없잖아요. 요즘. 아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승용차가 다 있으니까.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간혹 어르신들을 만날 기회가 없는데 어르신들 한 말씀 드리면은 10마디가 나오는 건 분명해요. 네. 예, 그런 거인 것 같아요. 거의 외로우신 거죠. 혼자 어떻게 보면. 계시다 보니까 네. 말벗도 진짜 그 큰 그럼요. 자원봉사인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리고 어린이 버스 뭐 이것도 있는데 이건 어떤 저희가 활동인가요? 그 교통 관련 사업을 하다 보니까 내부에 정비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전문적으로 네. 이제 정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의 어쨌든 이런 재능 기부 측면에서 저희가 우리 관내 유치원이나 뭐 이제 초등학교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스쿨 버스를 많이 이제 이용을 하는데 그런 측면의 안전을 한번 점검해드리자. 예. 그런 측면에서 저희 정비 직원분들이 같이 살펴봐드리고 기초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뭐 문제가 없게끔 한번 안전 측면에서 이제 살펴봐드리는 또 사회공헌 역할, 재능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 맞아요. 이게 내 차를 내가 정비하고 관리한다는 게 그렇게 넉넉진 않아요. 근데 제3자가 네.
그 선의에 의해서 이렇게 점검을 해줄 때 좀 더 이렇게 각성도 되는 거죠. 안전에 대해서도 그렇죠. 또 제3자적인 관점에서 좀 되는 것 같아요. 특히나 또 어린이를 위한 또 이런 안전 점검을 저희가 또 해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안전체험 버스를 교육하는 거네요. 안전체험 버스도 있고요. 저희가 실제로 그 유치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버스도 한번 살펴봐 드리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 정비공장 가면 다 할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네네네. 그런 어떤 그 본업과 연동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도시교통공사가 하는 본질적인 거 연동해서 그러네요. 한 번 더 각성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일이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뭐 안전 체험 버스 교육도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같이 이제 연계된 사회공헌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건- 이제 다만 정비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네. 직접 저희 이제 직원이 가서 어린이들 대상으로 안전체험 교육을 그러면 합니다. 아까는 그 운전하시고 버스에 대해서 했다면은 요거는 어린이들에게 그렇습니다. 네, 직접 네. 하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예. 저희 그 세종시 유치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그 저희가 이제 공모를 받아요. 받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열 몇 개 기관, 열 몇 개 유치원에 예. 대한 공모를 받아서 저희가 직접 안전체험 버스가 있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어린이들한테 버스는 어떻게 타는 거예요. 뭐 안전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뭐 신호를 건널 땐 뭐 손을 들고 좌우를 살피세요. 이런 것들을 이제 어린 시절부터 네, 해야죠. 교육에 해줘야 적합하게 되겠지. 만들어놓은 버스인 거네요. 그렇죠. 네, 네, 네. 네. 특화된 버스를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어린이들도 자꾸 훈련 그리고 또 이제 엄마 부모님들만이 아니고 제3자가 선생님 같은 분들이 이렇게 기관에서 해주면은 좀 더 이렇게 규율에 적응하기가 좀 수월하겠죠. 네, 네. 예, 뭐 문화 다양성 프로젝트 다화 만사성 버스가 있는데 네. 이거는 저도 다화 만사성 많이 들어봤어요. 들어보셨나요? 예. 네, 네, 네. 그래요. 이 사업은 세종시 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 맞아요. 행사예요. 예. 네, 이게 그러네요. 우리 그 다문화 가정이 최근에 이제 많지 않습니까? 이 다문화 예. 가정에 대한 시민들의 어떤 인식 제고 네. 이런 측면에서 저희 공사의 버스를 활용해서 이제 외관이나 내관의 이 다양성에 대한 부분들을 알려드리고 인식시키는 그런 프로젝트를 문화재단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통공사에서 하고 있는 분야는 어떤 거예요? 이게 여기 버스 타고 가가지고 뭐 공연도 하고 뭐 그런 거였던가 그런 거 같은데. 이 그런 거는- 부분은 이제 버스 5대를 활용해 가지고 저희가 네네. 외부하고 내부하고 이런 다양성에 대한 광고를 조금 이제 해드리는 거죠. 예. 인식에 대한 부분 그런 예. 부분들을 알려드리고 BRT도 저희 정류장이 있습니다. 예. BRT 정류장 LED 전광판에도 예, 예.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좀 알려드리고 있고요. 오, 맞아요. 그 예. 글귀 본 것 같아요. 네, 네. 광고 글귀. 홍보 캠페인용 그렇죠. 버스인 거네요. 네, 네,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혹시 보시면 어때요? 사람들 반응은?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눈높이적인,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끔 풀어내는 그런 일상생활 속에서 네. 접할 수 있는 우리 네네. 다양한 문화에 대한 접변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 네, 정말 읽어져요. 네. 눈이 가지더라고요. 예. 우리가 이 학습의 효과도 한번 어떤 지식이 들어오고 나면은 이게 지속 가능하려면은 네.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한 번 더 환기를 시켜주듯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문화의 다양성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했던 걸 또 다시 환기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네, 네, 네. 예.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희망 광고 캠페인을 합니다. 예. 관내에 또 저희가 소상공인 분들이시죠. 이제 네. 어려우신 분들, 이제 소상공인 분들의 영리 활동을 조금 더 저희가 촉진하고 조금 더 이제 지원하는 측면에서 무상으로 무료 광고를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예. 이 부분도 저희가 이제 모집을 받아서 선정을 해서 저희 네. 그 BRT 정류장이라던가 이런 측면에서 광고물을 게시해드리고 홍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 이런 광고를 하기가 참 어려워요. 네. 비용도 많이 너무 들어가고. 좋다 이거. 예. 네. 그러면은 그 신청만 하면은 제작부터 뭐 이렇게 디스플레이 되는 것까지 다 알아서 여기서 해주게 되는 건가요? 선정이 되시면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다 저희가 마련을 해드리죠. 네. 예. 이게 지금 작년도 그리고 재작년도에 코로나가 저희가 굉장히 심했잖아요. 그랬죠. 예, 그 코로나가 굉장히 심했을 때 저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시하고 같이 좀 이야기를 해서 좀 한번 소상공인 분들의 이런 영리 활동을 좀 촉진해 보자 이런 측면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서 이런 활동들이 시작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소상공인들 이렇게 만나서 채택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네, 이 자체로 홍보도 되지만 네네. 누군가가 우리를 들여다봐주고 도움을 준다는 거. 그리고 나의 어떤 브랜드가 내 가게가 공공장소에 걸린다는 거 그 자체로서도 프라이드를 갖는 그런 면도 있더라고요. 그럼요. 네, 예.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시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일반 네네. 어려우신 분들에게 이렇게 같이 나누는 것들은 정말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전반적으로 몇 가지 이렇게 다 소개했지만은 네네. 이게 그런 자원들을 갖다가 이렇게 있는 자원을 맞습니다. 별도의 예, 예산을 편성한다기보다는 예.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예, 내부에 저희가 어떤 물적, 인적 그런 재능들을 예. 그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어떻게 보면 공사가 할 수 있는 특화적인 사회공헌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지 않나요? 물론 그 수혜를 받으신 분들도 중요하지만 네네네. 직원들의 마음가짐도 어떤 달라지는가? 공직자로서의 그런 그럼요. 네네. 이 대민 여기 상대를 하다 보면서 네네. 더 봉사 정신이 높아지는 거 아닐까? 어떠셨어요? 예. 저희가 이제 공기업입니다. 이제 공기업은 한 두 가지의 축을 가지고 저희는 운영을 한다고 생각하고요. 첫 번째는 네. 이제 기업이니까 당연히 수익에 대한 창출과 기업에 대한 운영 이런 것들이 있겠고, 두 번째는 어쨌든 공기업, 공자가 들어가면 저희는 이제 공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공익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우리 지역사회에 계신 우리 시민분들께 또 보답드리는 차원에서 또 다양한 이런 사회공헌 활동을 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직원분들이 활동을 하시면서 인식을 하게 되시죠. 우리가 이제 공기업에 다니고 있구나, 혹은 네. 네. 뭐 공직자 윤리란 이런 것이구나, 뭐 이런 것들을 조금씩 이제 체감하는 좋은 이제 내부 활동으로도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예, 공직자로서의 그런 마음가짐을 처음에 네네. 입사하고 일하시면서 느꼈던 것들을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들을 만나는 과정에서도 또 이렇게 각성도 되고 예. 훨씬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세종 공동체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더욱더 열심히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보님 이렇게 훌륭한 분 소개해서 그러게 말이에요. 좋은 정책들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저도 오늘 새로운 걸 또 듣게 됐고요. 예. 네, 도시교통공사에서 이렇게 사회공헌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줄 몰랐어요. 우리 청취자들도 그럴 것 같은데 오늘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좀 좋은 소식 감사드립니다. 네. 예, 오늘 우리 박희숙 특보님하고 최태영 세종도시교통공사 혁신 성과팀 팀장님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신청곡 예, 그 최근에 굉장히 인기 있는 곡이더라고요. 예, 악동 뮤지션이라고 하지 말고 악뮤라고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예. 악뮤의 러브리, 예, 러브리 신청하도록 아유, 하겠습니다. 기대됩니다. 네, 특보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악뮤의 러블리 들으면서 다음 소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You know 내 스타일이 아닌 음악을 들어도 You know 좋아하지 않는 음식을 먹어도 우산 없이 비가 와 홀딱 다 젖어도 좋아 I love it because I love you Wow. 우리 관계 디비데베를 매일 봐도 좀 같이 베개베개ning 춤추고 싶어 yeah 빌리빌리진 우리 앞 우리 옆 yeah 시기시기질도 자유로운 날같이 펄펄펄 송이가 나를 삼킬걸 알면서 나에게 뛰어들었어 점점점점점 So lovely day so lovely Every day with you so lovely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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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ell L-O-V-E-L-E-E 이름만 불러도 you can feel me 눈빛만 봐도 알면서 my love You know 아끼는 옷에 커피를 쏟아도 You know 내가 준 목걸이를 잃어버려도 한 번 더 같은 걸 사준 걸 다시 또 잃어도 좋아 I don't care I just care about you 여기 어때? How you like that? 퍼주고 될게 빈털터리 주빌라떼 박수가 채안 봐고 누가 베글러 say 비타민 U가 필요해 만들 어쩌세 도락해 작은 무늬 벌집 두 눈에 Honey help So lovely day so lovely Every day with you so lovely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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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ell L-O-V-E-L-E-E 이름만 불러도 you can feel me 눈빛만 봐도 알면서 my love 누구 사랑받고 그리 예쁘게 컸니 Mommy
이세종경제의 권호주 본부장님 함께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세준 경제 권호주 기자입니다. 예, 본부장님. 오늘은 어떤 소식으로 시작할까요? 오늘은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네. 전국적으로 이제 이슈가 되는 2024학년도 수시 논술 전형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러 나왔습니다. 논술 전형에 대해서요? 예. 우리 이제 너무 어려운 일인데. 좀 어려운데 예, 사실은 오늘은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보도 자료를 통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브리핑을 하려고 예, 또 예. 많은 시민들과 또 학부모들, 또 학생들이 궁금할 것 같아서 우리 지역이나 인근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경쟁이 되고 있는지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브리핑을 나왔습니다. 예. 어떤 지금은 건가요? 이제 예. 우리가 이제 얘기하면 곳곳이 피눈 순대대로 문을 닫는다 대학들이. 그래서 지방 예, 대학교 우리- 소멸 위기가 지금 많이 심각한데요. 지역 대학들의 소멸 위기가 심각하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세종시에는 세 개의 대학교가 있죠. 예. 한국영상대학교, 뭐 예. 홍익대 세종 캠퍼스,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가 있는데요. 문교부에서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대학은 총 5개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종교 관련된 종교 대학, 관련해서, 예. 캐톨릭 대학도 있고 카톡대. 예. 여기 우리 국책연구소에 있는 KDI 스쿨도 KDI 있고 스쿨, 예. 거기도 석사 과정도 과정.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정시 이제 대학교를 이제 세 개로 다 많이 얘기해 일반 일반 대학. 여기 특수 학교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예. 그래서 어땠나요? 예. 그 중에 이제 고려대 세종 캠퍼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려대학교에 대해서 예. 예. 그래서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가 2024학년도 수시 원서 접수를 마감했는데요. 예. 950명 모집에 8,272명이 응시해서 8.7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는데요. 네. 뭐 지방 대학교로서는 상당히 높은 경쟁률이죠. 고려대학교 분교가 아니고 캠퍼스가 지방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 의문시돼요. 약간은요. 뭐 일단은 그 지방에 있으니까 뭐 예. 지방 대학교로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경쟁률이 다른- 굉장히 높은 거 아닌가요?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일반 대학 같은 경우에는 미달인 경우가 미달이고 지금 뭐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점점 대학교가 이제 소멸되는 그런 추세라고 계속 지금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고 지금도 교육부나 지금 뭐 정부에서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죠. 예. 그래서 그 수시 모집 주요 전형별 경쟁률을 보니까 네. 그 약학과 논술 일반 전형에는 302.33대 1 예. 아주 상당히 높죠. 이건 뭐 이렇게 높은 데는 거의 없을 거라고 좀 보여요. 지방대에서는요. 예. 그다음에 정부 행정학부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은 22.33대 1. 또 국제 스포츠 학부 예. 학생부 종합 크림슨 인재 전형은 21대 1 등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중에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에서 올해 처음 신설된 학생부 종합 크림슨 인재 전형은 204명 모집에 1,830명이 지원해 평균 8.9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시가 아니고 수시로 이렇게 모집하는 형태가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본 전형 중에서 예. 약학과는 뭐 5명 모집에 뭐 121명이 지원해서 뭐 24대 1의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요. 네. 뭐 국제 스포츠 학부나 문화 창비 학부 같은 경우도 아주 높은 순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다 끝나봐야 알더라고요. 지금 그 전형이 다 끝나봐야지 어떻게 되는지 알지. 이게 다 합격을 여러 군데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개 하다 보면 이제 실적으로 이제 모집에 미달되는 경우도 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경우도 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보시면은 우리 본부장님 네. 고려대학교만 취재를 했어요. 그게 이제 지금 다른 언론 기록을 다른 듣다 학교- 보니까 예. 아직 보도 자료가 제대로 나와 있지 않아서 예. 지금 이제 그래도 이제 다른 학교 전형은 아직 아직 그 정확한 이제 데이터가 안 나와 있어서 예. 지금 나중에 시간이 되면 우리 우선 예. 그래서 이야기하고 일단은 우리가 지금 세종에 있는 고려대 세종 캠퍼스를 하고 이제 인근에 있는 대전 지역도 시간이 있으면 네. 짧게 이제 브리핑을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 우리 이제 가장 아까 말씀드렸던 높은 단위는 약학과, 그다음에 컴퓨터 융합 소프트웨어과, 생명정보공학과도 이렇게 경쟁률을 보였는데요. 예. 이제 여기에서 보면 정부 행정학부는 뭐 6명 정원에 뭐 134명이 응시해서 뭐 22.33대 1, 뭐 식품공학과는 뭐 13.1
일대 경쟁률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쟁률이 높아져서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래서 경쟁률이 높아지니까 사실은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수도권에 지금 다 과밀이 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지방에 이렇게 우리 세종시에 특히 좋은 대학교가 있다는 증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태종이 지방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는 늘 얘기할 때 수도권 행정수도라고 하는데. 글쎄 뭐 행정수도라고 해서 아직 뭐 국회의사당이나 대통령 집무실 뭐 이런 것들 아직 해결도 아직 안 돼 있고 또 이제 이렇게 좋은 학생들이 이렇게 경쟁률이 높다 보면 그런 것도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앞으로 미래를 보고 도시의 성장 가능성이 좋은 지표 중에 하나라고 보일 수 있다고 봐야겠네요, 이게. 네, 그렇죠. 그리고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제 고려대학교 캠퍼스는 오늘 11월 25일 토요일이에요. 네. 논술고사를 시행하는데요. 네. 실기 실적 미래형 면접고사는 10월 28일 토요일 날 진행하고요. 네. 또 실기 실적 체육 인재 전형 면접고사는 11월 3일 금요일 날 실시를 합니다. 또 실기 실적 글로벌 스포츠 인재형 면접고사는 11월 4일 토요일에 치른다고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우리 권호조 본부장님 특수관계 같아요. 여기 고려대학교하고 너무 자세하게 그냥 입시 전형 보도자료 그냥 쭉 써준 것 같아서 이게 참 민망하네요. 좀 근데 이제 어떻게 됐건 간에 그 우리 세종에 있는 학교고 아까도 네. 말했던 한국영상대학교나 홍익대학교도 네. 보도자료가 나오면 기회가 된다면 우리 세종 FM에서 공정하게 네, 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것도 우리 김동수 대표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또 시간이 공정해야 될 거고. 돼요. 저희가 한쪽에 편향되면은 다른 대학이라든지 누가 보느냐 싶어도 관심을 갖고 계속 청취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생각보다 이렇게 공정하게 좀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또 하나 준비한 거는 예. 인근에 그 대전 네. 그리고 이제 세종에 가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립대인 충남대와 한박대 또 일반 사립대 경우를 좀 시간이 되면 좀 브리핑을 좀 더 했으면 합니다. 네. 지금 잠깐 뭐 우리 여기까지 하시고요. 네네. 고려대학교 홍보는 그만하시고 그래서 지금 대전에 있는 국립대하고 사립대 며칠 전에 그 시장님 그 기자 브리핑이 있었었는데 예. 그때 또 분위기 어땠습니까? 내용 글쎄 잠깐 얘기해 뭐 주실 수 있을까요? 양자학 뭐 이렇게 했는데 양자 컴퓨터. 너무 힘들더라고요. 사실은 뭐 이해가 잘 안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인근에 이제 신동 산업단지에 그 중요한 가속기라고 네. 사실은 그런 게 있는데 그거하고 혹시 연관이 됐나? 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질문도 하고 했는데 그날 저도 같이 있었는데 예, 앞에 계셨죠. 시장님 무슨 강의하시더라고요. 역시나 그 기자 브리핑이 아니고 네. 그 강의하는 것 같아요. 조금 뭐 척한다고 해야 되나요? 네. 왜냐하면 뭐 양자학이든 중요이든 우리가 이 얘기는 사실은 전문 기자가 아니기 때문에 좀 난이도가 높더라고요. 예. 네, 또 이해할 양자 물리학이 쉬운 건 아니죠. 예, 그래서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도 지금 다 알려지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직.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예.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가시화된 것들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됐건 간에 뭐 세종시가 네. 선도적으로 정부에서 앞장을 쓰려고 노력을 하고 또 네. 카이스트 인근에 있는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하고 협약을 맺어서 우리 세종시가 이제 깊이 관여를 하고 또 세종시에 관련된 인재들을 많이 양성한다 그러니까 사실 듣기만 해도 아주 신나는 거죠. 네, 그 카이스트하고 MOU를 해서 계절학기 형식으로 네, 네. 일주일간 강좌가 열린다고 했죠. 사주. 사주가 예, 열리는 예, 건가요? 예. 그러면은 이제 학점을 받을 수도 있겠고 예, 예. 하버드하고 MIT에 있는 MIT, 교수들이 와서 직접 강의를 한다고 그러대요. 우리 최민호 시장님 아드님이 MIT 공대 뭐 교수님이라고 그래서 네. 어떻게 뭐 아들 찬스를 쓴 거 아니냐. 뭐 대부분 아빠 찬스를 써서 좀 문제가 되기도 사회 이슈가 돼서 문제도 되기도 했는데 우리 세종시 최민호 시장은 아들 찬스를 잘 쓴 거 같아 보입니다. MIT, 지금까지는 하버드 교수들이 한국까지 와서 강의하는 사례가 거의 없죠. 거의 없고 그리고 뭐 한 계절학기를 맡아서 하는 것도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뭐 이게 가능하느냐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예.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들 찬스를 잘 쓴 거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세종시가 해야 될 일이냐 이런 측면도
있기는 한데 선도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은 알고 있는 사람이 먼저 시행을 해서 중심으로 끌어들이는 것도 의미 있는 것 같은. 뭐 저는 뭐 사실 세종 시민으로서 적극 동참할 것이고 또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뭐 여기 네이버 데이터 센터도 우리 세종시에 왔듯이 데이터 센터? 예, 세종 데이터 센터 와 있듯이 우리 시장님 말씀은 뭐 게임 체인저라고 이게 우리 컴퓨터 학에서 여러 가지 처리 말씀을 많이 속도가 하시는데 어마어마하게 빠르고 그래서 뭐를 비해서 얘기를 말씀을 해야 우리 청취자분들이나 시민들이 이해하기 좋냐 해서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했죠. 혹시 블랙홀도 가능한 거냐 나중에. 네. 예, 그랬더니 그 뭐 그런 일종의 순간 이동도 가능하다고 하고 뭐 하니까 두 군데에 동시에 있을 수 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블랙홀 아닙니까? 제가 강의 들은 거는 딱 두 가지예요. 빛의 파동성과 입자성 두 가지를 동시에 갖춘 것들이 있다. 그래서 뭐 속도를 빛 뒤 그림자도 이렇게 전파가 파동을 갖게 되면은 우리가 또 전달이 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도 하시고 우리 김 그러대요. 대표님이 많은 관심이 저보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물리학 쪽에는 전혀 목통이라 사실 이해하려고 해도 사실 힘들더라고요. 사실은 네. 뭐 이해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힘들고 사실은- 용어도 힘들고. 사실은 우리 고등학교 때 다 배우는 거예요. 아 그래요? 기본은. 이제 상당히 공부를 좀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우리 김 대표님. 아니 공부는 못했는데 그거는 하나는 알고 있었어요. 아 그러시군. 네. 예. 그러면 여기까지 하시고요. 네네. 우리 신청곡 다음 곡 뭐? 심청군 활줄에 입 빠진 동그라미를 신청했습니다. 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공부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약간. 갑자기 너무 훅 들어와가지고 이거 뭐최 시장님 이거 아들 장난만 해다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거. 아니 고려대학교 홍보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그래서 예, 우리 입 빠진 동그라미 활주로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 조각을 잃어버려 이가 빠진 동그라미 슬픔에 찬 동그라미 잃어버린 조각 찾아 떼굴떼굴 길 떠나네 어떤 날은 햇살 아래 어떤 날은 소나기로 어떤 날은 꽁꽁을 다 길 옆에서 잠깐 쉬고 에야 디야 굴러가네 어디 갔나 나의 한쪽 벌판지나 바다 건너 갈대무성한 늪에 치고 비탈진 산길 낑낑 올라 둥실둥실 찾아가네 한 조각을 만났으나 너무 작아 헐렁헐렁 다른 조각 찾았으나 너무 커서 울퉁불퉁 이리저리 헤매누나 저기 소나무 밑 누워 자는 한 쪼가리 비틀비틀 다가가서 맞춰보니 내 짝일세 얼싸 좋네 찾았구나 기쁨에 찬 동그라미 지난 얘기 하려다가 입이 닫혀 말 못하니 동그라미 생각하네 이런 것이 그렇구나 예, 입 빠진 동그라미 듣고 왔습니다. 네, 다음 시간은 조관식 박사님과 김동석 박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우리 조 박사님
한국지 가져오셔가지고 네, 네. 먼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예, 예. 뭐 가져오셨습니까? 시당위원장 국민의힘 예. 이침식이 어제 있었어요. 예, 예, 예. 근데 그게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런저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예, 예. 좀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예, 예, 오늘 어젠데를 그거로 선택을 했습니다. 예, 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당위원장 선거가 지난 7월 20일에 있었어요. 예. 그런데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12월 10일이면은 이제 국회의원에 출마할 사람들은 예비후보 등록을 해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4개월 예. 전에 이제 예비후보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되면은 모든 당직을 내려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시당위원장 당시에 그 선거 때 내년 선거에 출마할 사람들은 시당위원장으로 나서서는 안 된다라는 게 중론이었어요. 네. 그랬는데 어쨌든 나가서 그 시당위원장이 되신 분이 계신데 어제 2개월이 지난 예. 어제 이제 이침식을 한 것에 대해서 당원들 사이에 말이 많았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그 이런 이침식은 모든 전당원들에게 알려서 홍보도 많이 하고 또 선거가 이제 뭐 코앞에 있으니까 우리 당의 그 단합된 힘도 보여주고 이럴 필요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8명한테만 연락을 해서 이침식을 한 거예요. 왜 그랬대요? 아마 장소 문제도 있었을 것 같고요. 나름대로는 이제 뭐 핵심 멤버들만 초청해서 한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제 공지는 이제 그 밴드에 떴었으니까 예. 사람들이 이제 갔었던 모양이에요. 예. 근데 거기에는 이제 초청자 명단이 있었고 또 명찰까지 다 있었기 때문에 명찰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된 그런 상황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뭐 안 좋은 말들을 하면서 이제 돌아갔다는 얘기가 있죠. 별도로 호명해서 초청한 사람이 있었고 네. 그냥 공고를 보고 간 사람이 있었는데 네. 간 사람이 앉아 있기에 민망한 상황이 된 거네요. 명찰도 없고 의자도 없고 네, 입장도 못한 것 같은데. 아예 입장도 못 한 거죠. 입장도 못 한 거예요. 네, 네, 네. 네. 문정박대를 당했네요. 같은 당원들이 그 참 난감한 상황이네요. 네, 그런 난감한 상황이 있었던 거죠. 아니, 당원할 길을 우습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조 박사님은 국힘당 당원이신데 저는 어떻게 늘 당의 공정하게 네거티브한 얘기를 들고 아니 나오셨어요? 네거티브가 아니라 언론에 났기 때문에. 언론에 났어도 네, 언론에 안 났으면 뭐 환기 원래 그 네. 저기 말리는 신의가 더 이게 옳죠. 말씀이 죄송한데 이게 뭐 어차피 예. 디스잖아요. 예. 네, 근데 이게 언론 안 가니까 당원이라면 자기의 그 이름하고 자, 여기까지 사진을 다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가명으로 해가지고 그걸 공격을 하고 가명요? 네, 가명으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 언론에 나서 이거는 좀 전형적인 댓글 부대가 네, 하는 그 행태를 그렇게 되는 거죠. 당내 밴드에서 하고 있는 네, 거네요. 네, 네. 그것이 이제 우리 당 사람인지 아니면 뭐 타당에서 들어와서 그렇게 하는 건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조 박사님 좀 걱정돼요. 네. 공천 받으시겠어요? 그래가지고 경선에서 이기면 되죠. 아니 모든 거는 바르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언론에 난 얘기니까 그게 무슨 뭐 안 난 얘기를 하는 게 뭐 아니기 있어요? 때문에 늘 뭐 중립 입장에서 공천은 저기를 그렇죠.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다음 소식 우리 네. 김동석 박사님. 조 박사님 네. 꼭 경선에서 승리하시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빌겠습니다. 네. 저도 한 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표 국힘당 당원이세요? 1번 덕이도 있지 않아요? 있어요. 아, 일단 네, 선거가. 오케이 말씀 네, 안 네. 거의 다 50% 되겠지만. 네. 예. 예. 우리 아, 김 참. 박사님 어떤데? 우리 조 박사님 말씀 듣자 보니까 야 세종시의 정치 출입 기자님들은 좀 뉴스거리가 별로 없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밴드에서 한 고문 한 분이 뭐 무슨 지적질하는 글 썼다고 강퇴당하고 뭐 글이 내려지고 하는 것이 기사화된다는 걸 보고서 가십거리는 되게 재밌는 거예요. 말거리 원래 그 동네에서 재미있어 말거리 하는 재밌는 거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기사를 시키죠. 거대 담론보다 이런 게 더 재밌어요. 맞습니다. 네. 그런 게 더 재밌어하죠. 네. 예, 뭐 네. 여러 가지 가져오셨습니다. 네. 우리 국힘당 시당하고 네, 대전 시당 국힘당이죠. 네. 그리고 민주당 대전 시당 네. 지금 뭐 불꽃 튀게
각자 규탄 대우하고 있어요. 각자. 각자 상대방을 위해게. 뭐 그렇죠. 예. 국힘당 대전시당은 뭐 그 대선 공작을 했네 뭐 이렇게 그런 게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 규탄 대회를 하고요. 예. 또 민주당 대전시당은 뭐 야당 탄압, 국정 파탄 규탄 대회를 하고요. 예. 그래서 국힘당 대전시당은 지난 14일 은흥정이 거리에서 네. 한 300여 명이 모여서 규탄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네. 이게 뭐 잘 아시다시피 동구에 새로 둥지를 틀고 계시는 윤창현 현 국회의원 예. 비롯해서 시당위원장 이은곤 시당위원장을 뭐 각 지역의 당협위원장이 참석했고요. 마침 또 어제는 민주당 대전시당 주최로 네. 야당 탄압 국정 파탄 규탄 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예. 그 갤러리아 백화점 건너편에서 약 한 500여 명의 서구 을 지역이네요. 네네 그래서 했고요. 그 자리에는 뭐 황운하 시당위원장을 비롯해서 박범계 네. 국회의원 그리고 장철민 국회의원 참여를 했고요. 또 뭐 전직 그 구청장들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는 전국 인물이 2명씩이나 참석했네요. 예. 대전의 국회의원들이 좀 유명세가 있어요. 예, 한 2분 정도는 뭐 그렇게 네. 했죠. 네, 한 분은 경찰 수사권 조정 네. 독립 관련돼서 했고요. 한 분은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을 하시면서 검찰 개혁 네네. 앞장서서 전국적인 인물이 됐는데 어쨌든 지금 내년 총선을 앞두고 그 여야가 각자 규탄 대회를 하고 있다. 선거 운동의 일환으로 보여지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지금 시작된 우리 거죠. 이은권 당협위원장이나 윤창현 당협위원장은 여기에서 지금 다음에 표를 얻어야 되잖아요. 네네. 공천도 받아야 되고. 네, 지지층을 결집시킬 필요가 있고요. 예. 네네. 아이고 영리하네요. 네, 뭐 당연히 뭐 서로가 어차피 칼을 갈고 있으니까 최대한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물꼬를 트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9월 15일에 네. 내년도 2024년 충청권 예산정책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예. 참석은 누가 뭐 이제 그 민주당에서 주로 했고요. 왜냐하면 예. 대전, 세종, 충청권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예. 또 현재 국회 다수당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현재 민주당의 그 정책위원장 김민석 의원하고 네. 국회 예결위원장인 서삼석 의원이 참석했고요. 예. 대전에서는 1,400억 정도를 좀 증액했으면 좋겠다. 증액했으면 좋겠다. 특히 R&D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기 때문에 대전이 과학기술 도시 아니겠습니까? 연구단지가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상당히 있고. 네, 상당히 타격이 큽니다. 그래서 그거 좀 증액해달라고 했었고요. 세종은 현재 국회의사당 세종 국회의사당 그다음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포함한 SOC 사업에 대해서 혹시 자칫 잘못하면은 또 삭감되지 않겠나 싶어서 계속 확보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또 지금 세종시가 세수가 한 1,000억 가까이가 지금 감소가 됐답니다. 또 될 예정이랍니다. 예. 그래서 그 교부세를 좀 더 확대해서 세수를 좀 증액시켜줬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했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대전시 인사청문회 조례 실효성 관련된 이야기 한번 듣고 네. 싶네요. 지금 각 광역지자체에서 산하 출연기관장 공기업에 대한 공기업 수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인사청문회가 아니고 인사청문 간담회라고 돼 있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돼 있는데 그게 이제 지방자치법이 좀 개정이 돼서 그 여지가 좀 열렸어요. 열렸기 때문에 이제 조례로서 그거를 이제 하면 된다고 이제 유권에서 나왔기 때문에 뭐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시작된 게 좀 더 그 개방성이라고 해야 되나? 공개적으로 그 정당성 있는 사람을 기관장으로 한다. 측근 선거운동 한 사람만 보내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측면이 공개를 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똑같지 않나요? 어차피 뭐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부결을 시켜도 임명하듯이 시도지사가
인사청문 간담회에서 여기서는 윤 대통령 부결시켜도 이야기하지 말자니까 임명을 해버립니다. 나 곤란하게. 방통위원장이 바뀌니까 벌써 이렇게 춥습니까? 아 원래 저는 그런 거 관계없이 예. 우리 지역의 이야기를 좀 아니, 하고 싶지. 추위를 안 타시는 분인데. 대통령 이야기 하고 싶지 않아요. 아 이거 그 정치는 예. 지역과 중앙이 따로 없습니다. 아 그래요? 같이 연동되는 겁니다. 아 그래도 우리는 동네 이야기만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동네 이야기가 결국은 정치의 예속이 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래도 예. 동네 이야기만 해요. 예. 법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조례에 의해서 우리 동네가 돌아갑니다. 우리 대전시에서 인사청문회 말로 네. 우리 기사 키워드 이렇게 했는데 네네. 사실상 그게 결국은 낙하산인 경우가 거의 99.9%. 저도 뭐 들어보면 상당히 크죠. 사장의 예, 시장님한테 전화 안 받은 사람은 안 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 여야 예, 똑같아요. 예, 그거는 예.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죠. 네. 그거 예. 비난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예. 예. 그 시도지사가 본인의 그 정책 방향에 부합되는 사람을 당연히 캐스팅해서 집행기관장을 맞춰 주는 거는 좋아요. 상당히 좋는데 이제 상당 그 해당 업무와 너무 거리가 떨어진 있는 사람? 사람을 그리고 너무 외지인이 많이 오는 거는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런 건 지역 지양해야죠. 분들이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봐요. 맞습니다. 예. 예. 네. 뭐 그런 100%다 지향을 지역 분들이 하는 네, 것도 네. 좀 문제는 근데 있지만은 예. 예. 근데 이제 대전시 같은 경우는 뭐 세종시도 있습니다만은 인사청문 대상자의 기관장이 따로 있었어요. 정해져 예.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확대를 하려고 했는데 확대한 것이 오히려 에러가 나가지고 여기까지 할게요. 예, 너무 좁아졌습니다. 예, 앞으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잘 받들어서 인사청문 대상자를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동석 박사님이 시청하신 비오는 날의 수채화 김현식, 권이나 강인원이 함께 강인원. 부른 노래 듣고서 이 시간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이 짙어가는데 오늘 가랑비가 좀 내립니다. 예, 더 짙어지겠죠. 비오는 날의 수채화 네.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발언도 하나 나요? 네, 시간 다 됐어요. 빗방울 떨어지는 그 거리에 서서 그대 숨소리 살아있는 듯 느껴지며 깨끗한 붓한 나를 숨기듯 지니고 나와 거리에 투명하게 색칠을 하지